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요즘 거래량이 그냥 뚝 끊겼다 그러는데 네네. 어느 정도예요? 여기 한 2만 세대 대략 기축 2만 세대 기준으로 한 달에 하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세대 중에 한 달에 한 건이라고요? 네네.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니 근데 이거 매매건이 그렇고 전월세도 그래요? 전월세도 한 연말 정도까지는 좀 거래가 좀 이제 학기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약간의 좀 비수기 접어들면서 좀 물건이 안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작년 이맘때, 2년 전 이맘때랑 비교해 봐야지 정확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좀 더 거래가 안 되는 편인 건가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잠실 특히 이제 뭐 2년 전에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량이 급감했고 지금 뭐 시기적으로도 더 급감을 해 있는 상태고요. 전월세 시장은 뭐 학기철 수요는 꾸준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수요의 부침성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게 좀 두 가지 원인이 있겠구나.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도 원인이 되게. 뭐 임대차 시장에서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죠. 여기 지금 중개업소가 꽤 많던데 네. 3단지에만 하더라도 좀 수십 개가 되던데 네네. 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하면 몇백 개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한 100개 이상은 봐야죠. 그러면 좀 어떻게 생활비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뭐 유지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중개업으로서. 생돈으로 지금 관리비 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마음이 좀 짠해지네. 제가 밥을 일단 사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선 뭐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시장 분위기가 뭐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한은에서 이제 올리다 보니까 거기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저희도 뭐 언제까지라는 뭐 답을 못 드릴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되면 거래가 좀 뚫릴까요? 특히 뭐 이 잠실에 이제 한 15년 차 가까이 되는 이 기축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좀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는 뭐 작은 의견은 있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다음에 일단 매매 거래는 거의 끊긴 거죠, 그러면? 그렇죠. 거의 뭐 없다고 보셔도 되고 기존에 이제 소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왜곡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허가가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아예 그냥 무주택자들만 허가가 나와요? 기본적인 뭐 구청에서 이제 요구하는 폼은 이제 무주택자 초기에는 강화된 그런 매뉴얼로 했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도 뭐 처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근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또 대출 문제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올라간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대선 이후에 또 어떻게 또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 것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또 동시에 있을 거고. 그렇죠. 시장에서 항상 뭐 보면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듯이 주택 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3월 9일 이후 지나봐야 좀 알겠네요. 네. 시세가 좀 빠졌나요? 어떤가요? 시세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최고가 대비는 제가 보기에 한 10% 정도는 뭐 조정은 이루어진 가격으로 실거래가로도 좀 그렇죠. 최고가 대비. 그렇죠. 이제 뭐 거래가 너무 없다 보니까 뭐 요거를 뭐 시세라고 뭐 하기에는 조금 왜곡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네, 거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이게 시세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는데 거래가 뭐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상황에서 이게 시세다라고 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럼 최근에 거래됐던 평형대가 몇 평형대였어요? 최근에 거래된 게 이제 뭐 33평, 85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23억 정도. 몇 단지예요, 여기? 뭐 트리지움에서 그 정도. 뭐 엘스 쪽에서는 아주 뭐 세금 때문에 좀 급하게 처분하는 게 22억 5천까지 있었고요. 뭐 평균적으로 아직은 뭐 그래도 평균 호가는 24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뉴스 보면은 잠실에 있는 단지들이 항상 시범 케이스잖아요. 엘스, 리슨치,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호가가 내려온 것 기사가 거의 매일 나오고 있었었는데 실제 좀 그 호가가 내려온 것들은 사실이고 실거래가도 거래량이 적긴 하지만 전 고점 신고가 대비는 좀 내려온 것이다. 그렇죠. 신고가 대비는 내려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세도 좀 조정이 됐나요? 전세 시세도 최고가 대비 좀 조정이 됐죠.
전세는 한 어느 정도예요? 84 기준으로? 84 기준으로 현재 한 13억 내외 정도 시세는 형성돼 있고요. 네. 뭐 최고가 대비 뭐 한 15억, 16억 이렇게도 거래됐었고 최고가는. 네. 지금 전세자금 대출은 잘 나오나요? 올해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뭐 금융규제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주택 있는 사람들은 있는 분들은 뭐 전혀 나오진 않는 상황이고 없는 분들도 이제 다른 채무가 있으시면은 좀 한도도 많이 축소되고. 네. 어차피 여기는 뭐 5억 원 이상이 훨씬 넘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금액이 큰 전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전세로도 많이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잠실 단지들도 그런가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똑같은 분위기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똑같은 분위기 같아요. 임대차 시장은.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본 곳이 엘스 리센치 보니까 월세가 84 기준으로 막 300에서 500 정도 되는데 제가 본 게 맞죠? 문제 보증금 범위에 따라서는 네. 다르겠지만은 평균적으로는 뭐한 전세 시세 한 13억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또 월세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반전세도 꽤 그때 뭐 월세로 하게 되면 더 높긴 한데 그것도 진짜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일반적인 월급쟁이 분들이 이게 가능한 금액인가 싶기도 하고. 쉽진 않은데 또 전문직에 계시거나 또 다르게 또 자금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또 찾고 계시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뭐 월차임을 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금리 자체가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하나 또 통과했잖아요. 한 단계를 넘었는데 그것들 때문에 좀 그쪽 재건축 시장들은 좀 거래가 좀 살아났나요? 아니면 뭐 어떤 분위기예요, 거기도? 그 질문을 꼭 하실 것 같았었는데 뭐 거기도 전혀 거래가 없습니다, 현재. 그냥 호재인 호재인데 어차피 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잠실 지역에 이제 마이스라든지 뭐 주공 5단지는 뭐 오래된 이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게 또 이렇게 호재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잠실이 있고 이게 행정구역이 잠실이 아닌 붙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신천동 이런 데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아니잖아요. 그쪽도 거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최근에는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 뭐 신천동에 이제 장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건축 단지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유일하게 그 단지도 이제 토지거래로 묶이게 되고 옆에 있는 파크리온은 뭐 제외 대상이고요. 잠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좀 그래도 활기찼었는데 시세도 끔찍하더라고. 이게 한 1년여 만에 왔는데 일단은 좀 많이 좀 많이 침체돼 있죠. 예. 네. 아마 어디 뭐 다른 지역 가셔도 뭐 현장 분위기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지금 이제 서울 25개구 단지를 다시 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강남구는 압구정 갔다 왔고 서초구는 잠원동 갔다 왔고 이제 여기 송파구는 이제 잠실 왔는데 다음 주는 이제 용산 한남동 갈 건데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뭐 압구정도 마찬가지고 서초 반포지구도 마찬가지고 일단 거래량이 준 상태에서 그런데 가격은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거래만 안 될 뿐이지. 맞아요.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최고가 대비 뭐 이렇게 조정된 건 있지만은 그렇게 뭐 주택 가격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매수 대기자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조정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그 소유자 분들이 팔려고 하는 생각들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소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세금 부분이 조금 뭐 다주택자라든지 아직까지도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분은 매도 의사가 있으시긴 한데 그것도 뭐 이제 시장 상황 봐서라고 이렇게 답변들을 다 하세요. 작년에 12월 달에 종부세가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와서 다주택자 분들한테는 특히 잠실 같은 경우는 단가가 세기 때문에 두 채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실제 두 채를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죠. 꽤 있으시죠. 그분들은 살짝 고민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가 해서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체감은 안 되지만은 거의 뭐 억소리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많이 이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도 그냥 일단 관망하고 계신 건지? 지금은 관망입니다. 뭐 어차피 이제 매도를 하더라도 뭐 세금이 뭐 엄청나기 때문에 매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 다행히 좀 대선 후보자들이 뭐 양도세 한 시간 감면이라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기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것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뭐 대선에 이제 뭐 대선 끝나고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또 많이 이제 관심들을 갖고 계시죠.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호재하고 그 신천지구도 다 재건축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나중에 재건축이 끝나게 되면 저쪽으로 아마 좀 이제 주도권은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그쪽이 시세는 더 많이 비싸겠죠. 새 아파트가 되니까. 물론 뭐 신축에 대한 그 가격적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뭐 프리미엄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신천보다는 아무래도 이쪽 잠실에 이제 마이스라든지 5단지 뭐 좀 더 멀리 봐서는 뭐 아시아 선수촌까지 뭐 계획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입지적인 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예, 잠실 동에도 지금 일단 5단지도 있고 우석 1, 2, 3차도 있고 그렇죠. 아시아 선수촌도 있고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아무튼 잠실은 뭐 호재만 놓고 봐도 여기는 계속 뭐 수요가 점점 증가할 지역이라서 그래서 아마 또 토지거래 허구가 묶어둔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좀 덜 들어오라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맞아요. 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논할 수는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 한 15년 차 되는 아파트까지 이제 주거용 아파트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까지 재건축도 아님에도 토지 거래를 같이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거는 조금 뭐 많이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도 그냥 이 구축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잠실 같은 경우는 구축이라고 해도 구축이 아닌 것 같아요. 새 아파트 느낌이 들어요. 엘스 리서트 트리지온 레이크플레이스. 왜냐하면 잠실에 워낙 새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도 뭐 헬리오시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다른 지역인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 구축이죠. 15년 차가 되는 구축들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못 오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실제 이사를 가실 분들도 안 팔리니까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게 좀 거래가 좀 트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무주택자들이나 일시적 2주택자들 같은까지는 좀 거래를 시켜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하네요. 맞아요. 뭐 좀 대출 규제도 조금 완화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지금 뭐 서울에 중위 가격이 12억이 된 상황에서 여기 뭐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반인들은 아예 못 들어오는 지역이 되고 맞아요. 예, 20평대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냥. 예, 그러면 지금 이사를 못 가시는 분들은 그냥 눌러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집 소유주들 입장에서 그렇죠. 뭐 이거를 뭐 처분하는데도 비용이 이제 상당한 양도소득세도 발생을 하시고 또 다른 곳에 또 이주를 하시려고 해도 가격이 이제 또 상당히 올라 있고요. 기타 지역도 외곽 지역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뭐 이러고 저러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특히 뭐 제가 보기엔 이제 고령층이신 분들 특히 이 지역에 이제 오래 거주하시고 고령층이신 분들 집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죠. 그러시네요, 진짜. 진짜 이걸 어떻게 좀 아무튼 좀 3월 9일 이후에 대통령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되는지 간에 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그것도 그렇고 어느 분이 뭐 이제 취임을 하시든 뭐 주택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조금 세금 정책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희가 뭐 일선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협회에서도 보면은 뭐 카탈로그가 나올 정도로니까요. 제가 어저께 그 세무 공무원 한 분을 만났는데 1주택자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1주택자들도 189개래요, 세금 종류가. 관련된 이제 다른 게,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오는 것들이. 그 세무사들도 모른대요. 본인들도 모르겠다고. 맞아요. 너무 이제 뭐 기간별로 있고 되게 또 너무 짧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저도 뭐 세무책을 사서 보지만은 거의 뭐 덮어놓다시피 하죠 지금은. 그것도 어설프게 또 상담해 주셨다가 큰 코 다치지. 기본적으로 그때정도 몰라서. 기본적으로 저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금 뭐 지식을 갖고자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네, 아무튼 좀 거래가 좀 중단됐다고 하고 지금 또 서울에서는 세 번째로 비싼 지역이기도 한 잠실에 있는 최근의 현황이 좀 궁금했었고요. 이제 아무튼 뭐 재건축 호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마이스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요 어려운 시기만 지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정상적으로 가긴 할 텐데 일단은 여기는 실제 실거래, 실제 거주하실 분들이 이사 오고 이사 나가는 것들에 대한 좀 물꼬가 좀 트여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긴 하네요. 예.
오늘 이제 잠실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뭐 못해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주택 시장에 대한 세금적인 부분은 좀 간결하게, 아주 간결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이 지역, 특히 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이동에 대한 뭐 자유라 할까 뭐 그런 게 좀 많이 억압돼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억압이란 표현까지 저는 쓰고 싶어요. 그래서 좀 토지거래 허가를 좀 풀었으면 하는 생각. 이 두 가지는 조금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지금 세금 부분이랑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묶인 것들. 여기 지금 원주민들 중에 원래 분양받으셔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직도 뭐 비율적으로 보면은 한 30% 내외 정도는 아직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싸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세가 될지도 몰랐을 텐데 맞아요. 이게 종부세 대상이 될지도 몰랐을 거고 그냥 옛날 주공 아파트 싸게 갖고 있다가 여기 그냥 자기 새 아파트 돼서 좋아서 거의 20여 년 또 산 건데 그냥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도 좀 억울하게 하시겠어요. 맞아요. 뭐 투기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처분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재산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또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 역시도 뭐 고령의 감면이 많이 받는 분들은 뭐 대선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종부세가 뭐 100만 원 이하로 나오겠지만 보통의 뭐 40대 분들이 집을 지금 신규 취득할 경우에는 종부세가 점점점 올라가게 돼서 좀 저희가 이제 생활하는데도 좀 영향을 받을 정도까지 이제 아마 오를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조금 조세 정책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실 지역 분위기 전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좀 희망하시는 대로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토지거래 허가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마 방송 보고 계실 테니까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